키라 요시카게가 조조의 모든 보스들 가운데서 특출난 카리스마나 큰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있는 이유는 지금 당장이라도 옆집에 있을 법한 보통 인간이기 때문인데, 소시민 같은 삶을 원하고 평온한 나날을 원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뜬금없이 처음 본 사람에게 자기소개하는 것은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을 보여줌으로써 무슨 짓을 하더라도 상대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신화스러운 내용은 어디선가 들어본 내용이었지만, 돌아본 순간 쏟아져 나온 손은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리라의 속담에서처럼 여자의 아름다운 손을 좋아해서 언제나 집착했던 키라는 죽을 때도 무수히 쏟아지는 손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다. 또한 죽기 직전에 레이미와 키라가 만났을 때 협박을 하면서 코사코의 얼굴이 키라로 전환되는 장면은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던지고 숨겨진 본성을 드러내는 묘사였다고 생각한다.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방관하는 입장이었다면, 할아버지가 죽은 것이 원인이 되어 조스케는 할아버지를 대신해 마을을 지키는 마을 지킴이가 되겠다는 장면이다. 옆에 있던 조타로의 현실적인 의견에 자신이 가진 생각을 더하면서 행동의 무게를 실을 수 있었고,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헤쳐나갈 수 있는 구실을 얻은 장면이었다. 만화 속에서 단편적으로 보인 장면을 애니로 구현했을 때는 키라의 눈빛이 킬러 퀸의 눈과 일치하되어 마지막은 키라와 화살이 빨려 들어가는 걸로 자세히 묘사되었다. 이전 3부에서 디오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주위에 흉흉한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빌드업 과정을 비슷하게 꾸며서 불안정한 색을 만들어냈고, 바로 다음 장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평온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새로운 세상에 도달한 것과 같이 대조시킨 장면이다. 오쿠야스가 키라에게 당해버려서 리타이어가 된 상황. 조스케는 오쿠야스를 고치기 위해 달려갔을 때 하야토의 말의 움직임을 멈추는데, 옆에서 키라가 거들먹거리는 바람에 조스케는 혼란에 빠진다. 이 장면이 명장면인 이유는 만난 지 몇 분도 안 된 상황에서 하야토가 "그래, 키라를 반드시 없앨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난 조스케 형 믿는다, 믿을게" 하고 몸을 터치하는 비논리적인 게 아닌 논리적으로 상황을 따져가며 객관적으로 냉정한 판단을 내렸고, 몸을 내던져가며 조스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4부를 처음 봤을 때 가장 재밌었다고 생각했던 에피소드다. 무적의 스타 플래티나도 약점이 존재하여 인간미를 볼 수 있었고, 우연치 않게 능력을 얻은 쥐의 능지는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표현했다. 특히 도탄을 통해 파편이 튀는 것을 설정한 게 마음에 들었는데, 사실 시간 정지 하나로 적을 전부 해치울 수만 있다면 조스케를 데려온 이유가 없었지만, 생각보다 까다로운 능력은 조스케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4부가 막 시작되자마자 주인공끼리의 대결을 붙여봄으로써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서로의 체면을 살려준 대결인데, 머리 때문에 갑자기 터지는 조스케의 성격과 이전처럼 신중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조타로의 성격을 대비시켜 같은 가문이라도 성격이 다르다는 것, 마음대로 수복하는 능력도 시간정지만큼이나 좋다는 것을 보여준 초반에 독자들의 이목을 끄는 좋은 명장면이었다. 원작에서는 어떤 캐릭터가 메인보스가 될지를 염두하지 않은 채 연재했다지만, 애니로 넘어와서는 이곳저곳에 키라의 흔적을 보여주면서 조금씩 표면 위로 올라왔는데, 이 중 차를 끌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매너있게 행동하고 결벽에 가까운 깔끔함을 보이는 장면을 새로 재구성하여 갑작스럽게 등장한 게 아닌 개연성을 나타낸 장면이라 생각된다. 키라가 매번 저지른 행동들은 공감될 수 없는 것들이었지만, 이때만큼은 워낙 커플이 내뱉은 말이 있어서 남자가 폭사될 때 은근 속 시원하기도 했다. 본능을 억누르기 힘들 때 손톱이 급속도로 자라나는 모습은 키라의 현재 심리 상태를 대변한다. 이 장면이 명장면이 된 것은 키라가 아닌 코사쿠로서의 삶은 절제하며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때 딱 한 번의 실수로 하야토에게 증거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어 서서히 숨통이 조여오는 모습을 잘 묘사했다고 생각한다. 후반부쯤에 다다르면 요시히로가 만들어낸 여러 스탠드 술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키노토 마사조는 4부에 나온 모든 캐릭터들 가운데서 가장 기묘하다고 생각이 든다. 기본 원칙은 등을 보이면 안 되는데, 자신의 등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움직이는 행동들은 물음표 짓게 만들었고, 이는 로안의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이 정도까지 등을 보이면 안 된다는 모습은 로안이 아니어도 보통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조조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만화 속에서 예술 기법이나 작품 등을 오마주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니그마의 능력이 처음 나왔을 때 테셀레이션 기법으로 능력을 묘사하여 움직임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는 능력의 특징을 찾아내기 위해서 설명하거나 아니면 하나씩 밟아가며 추리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기법을 써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도 꽤 괜찮은 표현 방식이라 생각된다. 싸우는 장면은 아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4부에서 좋아하는 장면들 가운데 하나인데, 애니에서는 에스테에 입장하자마자 흑백으로 배경이 전환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강조했고, 이후 코이치가 바깥에서 소리를 지를 때 배경은 다시 원색으로 돌아왔는데 사건 역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었다. 또한 이것은 키라가 또다시 보통 인간들과 다를 바 없는 삶 속으로 파고든 것 같아 보였다. 애니에선 깨알같이 최종장으로 향할 때 등장하는 스탠드 술사들이 인파에 섞여 있던 것도 포인트
포인트다. 코이치와 키라의 공통점은 둘 다 특별한 인간이 아닌 보통 사람들이란 점이지만 키라는 능력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 바빴고 코이치는 능력으로 마을을 구하기 위해 힘쓴다는 점이 다른 점인데 4부는 괴를 달리하는 주인공이 혼자서 적을 무너뜨린다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친다는 점에서 이때 코이치의 행동은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범인일지라도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대범하면서도 대담한 행동이었다. 4부는 매번 사건이 시작될 때 작은 행동이나 작은 단서로부터 시작이 되곤 했다. 이 장면은 여태까지 물증 없이 심증으로 하야토가 코사쿠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스트레이캣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코사쿠의 정체를 의심하게 되고 코사쿠도 마찬가지로 하야토의 행동을 주시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 전체적인 전개로는 큰 액션을 취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앞서 말했듯이 작은 행동들이 불러일으킨 나비 효과와도 같았다. 쓰러져 있던 조타로가 마지막으로 힘을 쥐어짜내면서 키라를 패는 장면도 개사이다지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스타 플래티나를 우습게 알고 있던 모습이나 조타로에게 대놓고 면박을 주는 키라의 근자감은 다가오리를 예상하지 못한 업보를 쌓은 장면이다. 이 이후로 키라는 조타로를 두려워해서 항상 경계했는데 정작 더 까다로운 상대는 수복 능력을 가진 조스케였다. 둘 다 치명상을 입어 이제 단 한 번의 승부를 남긴 이 장면은 작가가 제일 좋아하는 연출 기법이라 4부뿐만 아니라 이후 시리즈에서도 나올 만큼 명장면이다. 특히 애니에서는 둘의 상반된 모습을 분할 기법을 통해 표현하여 서로 아치에너미임을 나타냈고 색을 반전시켜서 표현하거나 많은 대사를 쓸 필요 없이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분위기를 알 수 있었던 장면이었다. 이전에 비등비등했던 둘의 싸움에 스트레이캣이 개입하여 균형을 깨뜨렸는데 오쿠야스가 다시 등장하여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한다. 4부 이전에는 치명적인 공격을 당하면 죽는다는 공식이 일반적이었다면 여기서는 죽은 줄만 알았던 오쿠야스를 다시 살려 조스케를 도와주고 키라를 저지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반전을 주었다. 작가가 킬러킨에게 당하면 무조건 죽는다는 것을 강조하여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묘사를 해서 오쿠야스가 돌아왔을 때 조스케의 화난 표정은 우리의 표정을 대변했다. 조스케와 키라의 한방 싸움만큼이나 통쾌한 장면으로서 직접적인 대결이 일어나기 전이지만 완벽했던 바이츠 더 더스트의 균열을 일으킨 장면 같아 보였다. 게다가 갑작스럽게 조스케가 나타난 게 아닌 하야토가 몇 번을 걸쳐 일상을 반복하는 동안 작은 틈새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컸고 우월감에 젖어 혼자 이겼다고 생각한 키라의 표정을 한순간에 일그러뜨린 조스케의 모습도 정말로 적절했다. 전날 밤에는 정체를 들킬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였다가 다음날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탈바꿈한 키라의 행동들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선사한다. 심지어 같은 편이었던 요시히로도 알 수 없는 근자감이라고 표현했지만 키라가 이때만큼은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무적의 능력이라고 확신했고 이는 로안이 처음으로 당할 때 능력이 발동됨으로써 근자감이 아닌 진짜 자신감을 표출했다. 적이었던 훈가미 유야가 조스케의 행동에 감명을 받아 테루노스케를 막는 장면은 조연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점을 찍은 장면이라 생각한다. 심지어 싸우기 전에도 자신은 이 싸움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하고 멀리서 방관했고 조스케가 밀봉된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움직일 수 없었지만 상황을 자신의 상황으로 대입하여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던 또 다른 황금의 정신이었다. 키시베로원의 캐치프라이즈 같은 명대사다. 이 장면은 하이웨이 스타가 바깥에 있는 조스케를 불러오면 로안을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가 나온 대사인데 두려움에 떨며 상대의 말을 경청하던 로안이 갑작스럽게 표정이 싹 바뀌는 것이 포인트다. 로안이 사진으로 수사망을 좁혔고 하야토가 도박으로 조스케를 불러왔고 조스케는 키라와 1대1로 싸워 아치에너미 관계를 표현, 마무리하지 못할 때 오쿠야스가 등장해 스트레이캣을 저지, 스위치를 누르지 못하도록 한 코이치의 개입, 마지막은 조타로의 오라로 끝내는 마무리는 이 중 한 명이라도 없었다면 키라를 잡을 수 없었을 거라는 스쳐 지나가는 연출이 보기 좋았다. 여기서 하야토가 사고사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말하며 기대는 한풀 꺾이지만 사건의 발단이었던 레이미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모두가 모리오초를 구할 수 있었다.